이현미 수석부원장을 비롯해서 사무처 동지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먼저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수석부위원장님께서 이 행진과 관련된 취지 발언 먼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박해철입니다. 사회자가 소개한 것처럼 저는 오세훈 서울시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시민행동에 대한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다양한 시민사회가 공공성의 요구를 갖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서 내건 공공성의 요구는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요구들입니다. 돌봄, 언론, 안전, 교통, 주거, 소수자의 권리 보장 등 이 모든 영역에서 공공성이 필요합니다. 이들 모든 영역에서 공공성이 없으면 우리의 삶과 공동체는 각자 도생의 지옥이 될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영화 저지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공동행동을 출범하고 하반기 공동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동파업을 위해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페스타를 오늘 9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서울시 공공성 행진도 바로 공공성 페스타 일정 중에 하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먼저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울시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공공성이 무엇인지 오세훈 서울시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월 7일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공공성 의제를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행진을 비롯한 공공성 페스타 기간을 통해서 여러 공공성 의제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성이란 특정 단체의 이익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모두를 위한 요구입니다. 그렇게 모두를 위한 공공성을 요구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정당합니다. 우리 모두 9월 7일 서울 도심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를 향한 여러 가지 저희들의 단체들의 요구가 기자회견 취재 자료에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각 단위에서 오신 참석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요구사항들이 궁금하시다 하면은 기자회견 후에 따로 인터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서울시에 대한 각 분야의 공공성 요구들에 대한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발언인데요. 지금 서울시의 공공돌봄이 위기라고 합니다. 바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많은 돌봄 노동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이용자들도 함께 저희들과 집회에 나오고 기자회견에 참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의 반발을 지금 받고 있는데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정상화에 대한 어떠한 지금 방법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많이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의 돌봄 공공성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부 오대희 지부장님께서 돌봄 공공성과 관련된 발언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시민행진에 연대한 동지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저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부는 지금 수백 명의 돌봄 노동자들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의 공공성 파기와 노동권 훼손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문우환 전 대표가 예산 삭감 사태에서도 사퇴하고 이제는 서울시에서 직무대행이 와서
왔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앞에서는 약자와의 동행을 표방하면서 보육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서울시 직무대행이 온 이후 사측은 저임금 돌봄 노동자들에게 급여는 올려주지도 못할 망정 월급제를 기본급 성과급제로 계약을 또 공공보육 어린이집을 종료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돌봄 노동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 있는 공공돌봄 기관도 이미 절차를 무시한 채 강제로 폐업이 되어서 내쫓기고 앞으로도 축소될 예정입니다. 학부모 대다수가 운영 중단에 반대했던 어린이집도 운영 중단을 밀어붙일 예정입니다. 공공성과 노동권이 사회서비스원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제 직접 나서서 공공성과 노동권 파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민에게는 질 좋은 돌봄 노동자들에게는 정당한 대우, 이것이 바로 우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돌봄을 제공하고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이자 공공성 실현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정책 결정가들에 의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위기입니다. 이미 사람과 권리보다 이윤 중심의 인간 시장화된 돌봄 노동은 너무나 열악해서 사회적 약자들 곁에 있는 돌봄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의 약자인 중년 여성분들에게 책임 전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돌봄 시장화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는 물론 돌봄 노동을 값싼 노동으로 하향시켜서 더 열악한 노동으로 만들 것이고, 돌봄에 필요한 이용자들은 고충이 늘어나 약자 간 갈라치기와 각자 도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의 해답은 바로 공공성 강화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돌봄 노동자들은 모두를 위한 돌봄을 위해 함께 연대해서 공공파업을 준비하고 시민행진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일자리에서 어떻게 공공성이 실현되겠습니까? 노동 환경의 안정성은 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안정되고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이 바로 약 4년간 서사원이 피땀 흘려 공공돌봄을 증명해 주었던 값진 경험들입니다. 공공돌봄 서비스에 만족했던 시민들을 포함해서 지난 7월 초에 서울 시민 약 6천여 명이 서명을 하여 시민 공청회 개최 요구도 했지만 지금 서울시는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이미 시장화된 돌봄은 국가 책임 돌봄 공공성이 답입니다. 우리 서울시 사회성 지부는 정치로 인해서 이런 공공돌봄이 무너지지 않도록 공공돌봄을 사수하고 운영이 정상화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더 좋은 돌봄을 주기 위해 시민행진에 참여하겠습니다. 투쟁! 네. 함께 돌봄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구호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은 서울시의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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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세훈은 서사원의 공공성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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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다음 발언 보시고자 한데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처럼 예산이 삭감되고 위기에 처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TBS인데요. TBS는 서울특별시의 지역 공영방송입니다. 돈 안 되는 그런 콘텐츠들, 하지만 우리 사회 그리고 소수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방송이 저희한테는 필요한데요. 이런 방송을 실은 공영방송이라 하는데 이 TBS가 지금 많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TBS 지부 주용진 사무국장님께서 언론 공공성과 관련된 발언들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송 노조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시민사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론노동조합 TBS 지부 사무국장 주용진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공성 강화를 서울시에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의 캐치프라이즈는 동행 매력 특별시입니다. 그러나 매력은커녕 동행의 가치는 뒤로 밀려나면서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돌봄 예산은 210억에서 68억으로 삭감되고 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약속도 사라졌습니다. 노동자와 빈민,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서비스와 인프라는 뒷전을 외워둔 채
동행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시민에게 열려있어야 할 서울광장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면 동행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태도는 그야말로 안하부인입니다. 공공과 시민의 안녕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챙기겠다는 의도적인 방침입니다. 말뿐인 동행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동행에는 존중이 먼저입니다. 존중하기 위해선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이야기를, TBS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아니, 시민과 TBS의 얘기를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TBS는 서울시가 출연해온 지역 공영방송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을 두는 이유는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공을 위한 이른바 돈 안 되는 방송 서비스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콘텐츠에 거대 자본이 투입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동자의 삶을 다루는 콘텐츠에 거대 자본이 투입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소수자와 이민자들의 콘텐츠에 거대 자본이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공영방송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내 이웃사 이야기들은 공영방송이 없어지면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미가 없어서, 듣는 사람이 없어서, 혹은 서울시와 국민의힘 시의원에 도움되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공영방송이 없어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TBS는 지금까지 사회적 재난, 장애인을 위한 방송,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방송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에도 전파를 통해 끊임없이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자신들을 방해하는 세력이라며 공영방송 자체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요구합니다. 공영방송 TBS를 돌려놓을 것,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 당신들 위해 시민들이 있지 당신들이 우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것,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고 우리와 동행할 때까지 언론노조 TBS 지부는 동지들과 함께하겠습니다. TBS에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네, 발언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장에서 투쟁할 때 저희 노조의 이야기를 TBS에서 이제 취재를 해주셨던 것들이 기억나는데, 저희들 그만큼 지역의 공영방송,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공영방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 함께 서울시의 언론공공성과 TBS를 위해서 함께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은 서울시의 언론공공성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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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세훈은 안정적인 지역 공영방송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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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다음 발언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버스를 찍어보면 버스 요금이 올랐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모든 사람이란 모르겠지만, 예, 많은 반대 속에서도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은 요금 인상만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교통 공공성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교통운동본부 김상철 활동가님께서 함께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소개받은 우리 모두의 교통운동본부에서 함께하고 있는 공공교통 네트워크 김상철입니다. 우리는 작년 12월에 급작스럽게 발표된 서울시의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일관되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서울시가 요금 인상의 근거로 이야기한 지하철 노인 무임 수송 비용과 코로나19 시기의 승객 감소에 대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노인들이 공짜로 지하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자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지하철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들의 이동 비용을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부담은 지하철 이용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아니, 설사 지하철 이용자들이 오로지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노인들의 지하철 요금을 내줘야 한다면 서울시는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설문조사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는 코로나19 때문에 승객이 줄어서 적자가 커졌다고 말합니다. 30% 이상 승객이 줄었기 때문에 적자가 커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었다면 다시 승객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대중교통 승객이 코로나19 이전까지 회복된다면 그것을 이유로 요금을 올렸으면 낮춰야 가능할 겁니다. 근데 서울시가 과연 그때 되면 요금을 낮출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물가가 올랐다는 핑계를 대면서 요금 인상이 더 필요하다는 억지를 부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시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 주장으로 요금을 올려놓았습니다. 올릴 것을 전제로 해서 요금 인상 이야기를 꺼낸 거죠. 그러면서 서울시가 지금에 와서야 하는 말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지하철을,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이제 떳떳하게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제대로 되려면 경쟁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지하철이든 버스든 그것이 자유시장 내에서 소비자의 선택으로 놓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버스도 사실상 독점이거든요. 노선 하나를 버스 업체 하나가 수십 년 동안 독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먹기 싫은 빵을 억지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먹으라는 거죠. 근데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한다? 근데 이것을 그냥 감수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쩔 수 없는 거다,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버스든 지하철이든 독점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비용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서울시의 보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업체마다 지원하는 보조금도 모르고 실제로 버스 업체들이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시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서울시가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은 거짓말이고 기후위기 대응 계획도 사기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경제적 차이 때문에 자가용을 타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난하기 때문에 먼 곳에서 이동하는 사람에게 수익자 부담을 지라고 하는 것은 가난의 비용을 물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엔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끼어들 틈조차 없습니다. 약자를 돌보지 못하는 서울시가 기후위기는 신경 쓰겠습니까? 수조 원에 달하는 유류세 감면이니 2001년부터 실질적으로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주차요금 같은 것은 서울시가 말하는 수익자 부담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내미는 청구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울은 자가용을 타는 사람이 부담 없는 도시이고 사모펀드가 버스로 돈벌이를 하기 좋은 도시일 뿐입니다. 대중교통을 타는 것이 멍청한 도시이고 가급적 모든 시민이 자가용을 타는 것이 현명한 도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겐 수익자 부담을 내밀고 부자들에게는 민생 부담 경감을 이유로 재산세를 깎아주는 것이 서울시입니다. 이런 도시의 영혼이 무슨 색깔이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부끄러운지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함께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부담 가중하는 공공교통 요금 인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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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세훈은 서울시의 교통 공공성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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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또 기자회견 중에 함께 또 와 계실 분 계신데요. 서울광장 사용 문제로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예, 저도 퀴어 문화축제에 참석했었는데 당시 서울 퀴어 문화축제 성소수자,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 보장이 아닌 특정 종교에 서울시가 광장 사용을 허가하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오늘 이 공공성 기자회견에 함께 또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홀릭 집행위원장님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발언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자회견이 9시 반에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11시에 기후정의 행진 선포 기자회견이 11시에 광화문에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기자회견을 좀 앞으로 당겼는데요. 그 이후에 있는 기자회견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9.23 기후정의 행진 김은정 공동집행위원장님 발언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9.23 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 김은정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곳곳에서 목격되었죠. 폭우나 폭염은 해마다 100년만 혹은 사상 유례 없는 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파괴적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폭염 속에서 폐지를 줍다가 카트 정리 작업을 하다가
편안한 잠자리라고 생각했던 보금자리에서 혹은 일터 나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폭우나 산사태, 폭염으로 손써볼 새도 없이 순식간에 무고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일 모레 1일이면 오송 참사 49제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없고 체계적인 기후재난 대책도 없습니다. 그뿐 아니죠. 배달 노동자들은 폭염 속 쉴 권리,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외쳤지만 되레 보복 신호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본과 권력이 한통속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만 부정의한 현실은 재난의 고통 속에서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조차 폭력으로 응답하고만 있습니다. 어쩌다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권리가 아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치는 지경까지 왔을까요? 기후위기는 이렇게 그간 쟁취해왔다고 우리가 착각해왔던 것 같은 권리를 다시 원점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 경쟁력 세계 7위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우로 인해 침수된 반지하에서 아까운 목숨조차 구해내지 못하는 무능한 도시입니다. 이런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무능함에 책임감은 없고 사악함은 더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교통요금 인상으로 기후위기 시대 시민들의 발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버스 회사의 적자는 보전해주면서 경영난을 이유로 애꿎은 시민들의 주머니만 털어 팍팍한 살림살이를 더했습니다. 자동차 수요를 줄여서 탄소 배출 저감 환경을 만들어가야 하지만 교통요금 인상으로 공공교통 활성화는 더욱 멀어졌고 기후위기 심화를 통해 재난은 더욱 깊어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경유하면서 기후위기 시대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했습니다. 재난이 닥칠수록 작고 취약한 계층이 받는 피해는 더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적 돌봄의 확충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한 삶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더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깎아 더 확장해도 지나침이 없는 공적 돌봄의 크기를 대폭 줄였습니다. 공공성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공공성은 두루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구성원 전체를 아우르는, 즉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공공성이 침해받았다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중 누군가가 배제되고 지워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럴 경우 소수 특권층이나 엘리트들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제의 대상은 언제나 힘없고 가진 것 없고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어떤 이익이 누락되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이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공공성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어느 분야, 어느 누구 하나 이 영향력 바깥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기후공공성은 어느 한 주제나 이슈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후위기가 우리 삶 전반을 결정짓고 있는데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과 생존, 생명권을 지켜야 하는 공적 책임을 져버리고 오히려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개발정책에만 눈과 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항을 비롯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니 무슨 랜드마크니 하는 토건정책들로 온실가스를 뿜어댈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것이 가짜임을 압니다. 그레이트 한강이 우리들의 삶에 그 어떤 좋은 영향을 가져다 주지 않으며 오히려 소수의 개발자와 특권층의 이익에만 귀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그가 말하는 약자와의 동행에서 지워진 사람들이 누구인지 드러내고 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정책, 위기와 재난의 시대에 함께 안전하고 평등할 공공성 확대 정책을 전향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호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은 서울시의 기후공공성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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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세훈은 서울시의 공공성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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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이제 공공성과 관련된 마지막 발언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공공성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작년 12구 희원 참사를 통해서 여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저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서울시의 안전 공공성과 관련돼서 정말
함께 발언해 주시기에 오셨는데요.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고 이지영 군 어머니 송혜진님께서 함께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공공성의 지표로서 시민의 안전은 매우 필수적인 요건 중 하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서울 시민은 안전한 일상을 누리고 살지 못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0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참사의 발생 경위와 원인 규명은 물론 책임자의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사로 인한 슬픔과 충격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책임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미흡한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인적으로는 심리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참사 현장과 시청 분향소를 찾고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묵념하고 추모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참사 이후 300여일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이 추모의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도를 위해 사람들이 찾는 곳은 서울시청 앞에 차려진 시민 분향소와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현장입니다. 참사 10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참사 현장은 어떠합니까? 수많은 시민들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자 해밀턴 호텔 옆 그 좁은 골목 벽면 여기저기에 포스트잇을 붙여놓았습니다. 하지만 비바람과 인위적 훼손 등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라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유족과 상인들이 한 목소리로 정비를 요구했지만 참사 300여일이 지난 지금도 참사 현장 정비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관할 구청인 용산구와 서울시의 무관심 속에서 유가족과 상인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했던 회복과 기억, 추모를 위한 공간 조성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시청 광장 한 귀퉁이에 자리 잡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는 비바람에 취약한 허술한 구조물입니다.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바람에 분향소 천막이 무너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 그동안 수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보수 작업을 위한 장비 반입을 허가해주지 않아서 우리 유가족들은 날씨가 궂은 날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밤을 새워가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분향소를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분향소 보수 작업을 막은 것뿐 아니라 지난 4월에는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변상금을 부과한 상황입니다.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 부과 및 재산 압류, 나아가 행정 대집행까지 이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서울시가 부과한 이런 변상금은 징벌적 성격을 지닌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서울시내 한 복판에서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다중 인파로 인한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서 벌어진 이 참사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금이나마 참사의 책임을 느꼈다면 참사 이후 대응 과정에 있어서 희생자에 대한 온전한 애도와 추모를 위한 분향소 마련과 참사 현장 정비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서울시가 분향소 철거를 압박하고 참사 현장 정비에 뒷짐지고 있는 것은 결국 시민들로부터 참사의 기억을 지워서 그 책임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행위입니다. 우리 사회가 참사의 기억을 잊을 때면 안타깝지만 비극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 참사 현장과 시청 분향소는 이 사회가 참사에 대해 기억하고 아픔과 과정을 공유하고 그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자는 다짐의 상징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라도 비록 늦었지만 서울시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검증하고 이태원역 1번 출구 참사 현장과 시청 분향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관계 부처와 논의하여 유가족들과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언 감사드립니다. 함께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은 안정적인 추모 공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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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세훈은 징벌적 변상금 부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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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하라!
안전 공공성을 강화하라. 네. 네, 저희들 이제 행진 선포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읽을 텐데요.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날의 상임활동가님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현미 수석부원장님이 함께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공공성을 시민의 권리 서울시는 서울시민에게 공공성을 보장하라. 오세훈 서울시의 공공성을 요구하기 위해 노동자,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오세훈 서울시에서 우리 서울시민들은 각 분야의 공공성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과 TBS와 같은 공적인 가치를 갖고 시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기관들은 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교통요금 인상으로 서울 시민들의 부담은 가중되었으며 공적인 가치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서울광장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아닌 특정 종교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내어졌다. 이러기에 우리 노동자, 시민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그저 말뿐인 동행 위선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 서울 시민들의 요구는 간명하다. 서울시는 서울 시민에게 공공성을 보장하고 확대해야 한다. 서울 시민에게 공공 돌봄이 보장되어야 하며 공적인 가치를 갖고 지역의 진실, 소수자의 진실을 위해 현장을 직접 뛰는 시민을 위한 지역 공영 방송이 필요하다. 교통요금 인상은 철회되고 교통 공공성은 강화되어야 한다. 서울광장은 특정 종교보다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개방되는 것이 공공성에 부합한다. 오세훈 서울시를 향한 공공성 요구는 서울시에 살고 있는 노동자, 시민들의 권리다. 우리들은 9월 7일 서울시를 향한 다양한 공공성 요구를 내걸고 서울 도심을 행진할 것이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공공성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발걸음을 결코 가벼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년 8월 30일 기자회견 참석자 1동. 예, 발언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호 몇 개 같이 외쳐보면서 기자회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은 서울시의 공공성을 보장하라. 네. 그리고 모두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을 위해서도 함께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 보장하라. 네.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행진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시 그 기후정의 행진 선포 기자회견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